시인측에서 이렇게 여전한 활약을 안 하시는 장관님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8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친해진 분들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다 임무를 마치신 김부겸 전 장관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 산불 현장 대응 상황 점검으로 첫 임무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 정부혁신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를 맡은 국정운영의 핵심 부처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중추부서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저로서는 큰 영광이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경찰, 소방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먼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정부가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 안전, 지방 분권, 정부 혁신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갑시다. 작년에 발생했던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온수관 파열 사고,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난의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무시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는 예방 중심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갑시다. 지방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권한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가 지방으로 흐르게 합시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 주민자치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와 그 전달 체계를 총괄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서비스,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스마트한 서비스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가족 여러분, 저는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국정운영 중추부서의 일원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함께 완수해가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벤처 투자 활성화, 스마트 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 결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씨앗을 뿌려놓은 홍종학 전 장관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서 정책 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고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서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 일명 붉은 깃발법,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우리가 모두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입니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중기부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 부분 겹치고 또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 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최대한 반영되고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해결해서 성과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뜨겁게 함께 합시다. 일기일회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내일 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원래 30분으로 예정됐던 임명장 수여식과 한다면 약 1시간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처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단합해서 뜨겁게 열정으로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입니다. 우리 힘차게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후 13년 만에 다시 통일가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부 창설 50주년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지만 새롭게 자리를 채운 젊은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돌아온 통일부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생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임 조명균 장관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지금의 단계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평화 통일을 향한 여정에 늘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임중도원, 어깨는 무겁고 길은 멀다 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새로운 각오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제도화에 나감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굳건한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세 가지 추진 기조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지금 통일부는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시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새로운 100년의 국가 비전으로 신한반도 체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평화협력 질서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선조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토록 꿈꿔왔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좌절해서도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이 함께 공존공영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통일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